누구나 가슴속에 책 한 권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책이라고 믿는 본격 독립 출판 권장 팟캐스트 이 책 읽을 5회 지금 시작합니다. I heard what the robot said. I'm going back to bed. 안녕하세요. 본격 독립 출판 권장 팟캐스트 이 책 읽을의 제재입니다. 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숫자 5를 적다가 5 하게 됐는데요. 시간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나머지 두 남자분 모셔봐야겠죠. 가끔은 너무 예민하셔서 예중, 예고, 예대를 나오신 게 아닌가 싶은 예체능에 능하신 곰곰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곰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샤라포바보다 이분의 비성과 미성이 더 샤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네, 샤블리, 샤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샤샤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야, 혹시 샤라포바 목소리 들어보셨나요? 고함 소리밖에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테니스 칠 때 네. 괴성질이죠. 네. 샤라포바, 네, 그렇죠. 샤라포바 그래서 상대방 선수한테 항의 많이 받고 못하게 해달라고. 맞아요. 예. 하지만 끝까지 하죠. 그렇죠. 근데 그 운동할 때 그런 거 하면 되게 부정탄다고 하잖아요. 막 상대방이 힘줄 때 막 으악 이렇게 막. 사실 그게 기세 싸움이기도 그쵸, 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저 옛날에 농구할 때 꼭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프리하게 슛 찬스를 내주는 거야. 블락킹을 못 하고. 그러면 멀리서 소리만 질러. 맞아. 막 이러면서. 맞아. 그런 거. 나 뭔지 알아. 부정탄. 나 예전에 그래서 못 넣었던 거 생각나. 네. 오늘 어떻게 방송 첫 오프닝 기세 괜찮았는지. 예, 괜찮네요. 네, 괜찮았습니다. 좋네요. 네. 제 기세 괜찮으셨어요? 뭐라고요? 아니, 뭘 의도하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공곰님 예체능 능하신가요? 예체능이요? 네. 피곤해요? 아니, 되게 능하고 싶어서. 능하고 싶죠. 운동을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 공으로 하는 운동은 어느 정도 하는데, 예능을 다 못해요. 그림 그리기. 그림, 뭐, 노래, 이쪽, 뭐, 춤, 이쪽을 다 잘 못합니다. 그렇군요. 말하다 보니 되게 슬프네요. 제가 아직 공공형을 잘 모르나 봐요. 아니, 예체능이 예자가 예민할 때 예였어요. 네, 알긴 합니다만. 네, 저희 5회인데. 네. 저는 이게 진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4회 하다가 5회 딱 하니까, 진짜 벌써 5회야?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묵직한 느낌? 저게 라임인가요? 펀치라인인가요? 뭐지? 요즘 쇼미더머니 시즌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들 뭐 어떠세요? 한 주간 뭐 하셨는지 궁금한데. 저는 네. 저번 주말에 그거 봤어요. 미션 임파서블. 로그네이션이었나? 네, 그거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여전히 톰 크루즈 형님이. 톰 크루즈 안 늙으시던데? 그래요? 그 밖에서 인터뷰하는 영상 보면 나이가 좀 있으신데 영화에서는 되게 젊어요. CG인가? 화장 일일이. 근데 저는 보고 나서 그 영화를 평한 것들을 여러 개를 봤는데 저는 놓쳤던 것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그게 여성을 되게 주체적으로 잘 그린 영화라고 그러더라고요. 보기 드물게. 액션 영화에서 여성을 그리면 되게 객체로서 다루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본드걸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되게 주체적으로 잘 그렸다고. 되게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카메라 시선부터 해서 뭐 비키니 씬이 나오는데 몸을 훑지 않는다든가 그걸 보는 남자들이 시선이 이렇게 저속하지 않고 심지어 고개를 돌려주고. 네. 그 벤지라는 사람은 고개를 돌려주고 있었다고. 그런 이제 코믹한 걸 맡은 캐릭터들은 꼭 뭔가를 저지르게 마련인데 그런 매너를 보여주기도 하고 뭐 그리고 여자가 말할 때 몸을 보여주지 않고 얼굴을 비춰준다고. 그 사람의 말이 중요하고 캐릭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랑 더불어서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톰 크루즈가 연기를 되게 잘했다는 평이 있어요. 이번에 특히? 이번에 특히? 이번에도 역시. 톰 아저씨.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 미션 임파서블에서는 그러니까 이단 헌트가 굉장히 빈틈이 없었대요. 모든 게 다 계획되어 있고 도박하는 면도 있긴 있었지만 농담을 하나 던져도 다 복선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빈틈이 없었는데 이번엔 되게 약간 멍한 장면들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뭐 이런 허술하고 자기도 약간 확신이 없고 그런. 근데 그게 되게
2015년에 맞는 연기였다는 거예요. 요새에 맞는. 캐릭터 자체가. 그렇죠. 옛날 액션 영웅이 아니고. 그 이반 헌트가 누구죠? 이단 헌트가 톰 크루즈의 극중 이름이에요. 아, 극중 이름. 네. 미션 임파서블 한 번도 안 보셨어요? 봤는데 그렇게 유심히 안 봐서. 제 용의 눈물 이후로. 네, 제가 그런 영화 잘 안 봐서. 뭐지? 미션 임파서블 사극이었나요? 아니, 농담이고, 액션 영화를 잘 안 봐서. 아, 진짜? 예전에, 그 클리프행어 이후로. 그건 등산 영화 아니에요? 조난 영화? 그쵸. 실버스타 스텔론. K2와 함께. 네. 와, 클리프행어 진짜 우리. 저 사람 나이 좀 있어, 진짜. 장난 아니야. 우리 은별이 형 나온 영화죠. 실버스타. 이 새끼. 벌써 욕하기 있어요. 지금 10분도 안 됐는데. 오늘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네. 회장님 하던 얘기가 생각이 안 나네요. 끝났어요. 잘했다고. 미션 임파서블 끝났다고. 그런 것 같아. 영화도 아무리 뭐 액션 영화고 코미디 영화다 하더라도 마냥 웃기거나 싸우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시대에 맞게 점점 변화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걸 얼마나 그런 디테일들을 잘 포착하느냐가 감독이나 연출의 영향이기도 하지만 배우의 영향이기도 한 게 있는 것 같아서 그쵸. 되게 그러면서 수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보셨어요? 공검님도? 네, 전 봤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영화 주간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미니언이랑 미션 임파서블이랑 암살이랑 베테랑을 다 봤거든요. 원래 이렇게 자주 많이 한 번에 몰아서는 안 보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보게 됐는데. 집 앞에 극장이 있으신 건가? 뭐. 네. 아니요, 홍대에서 봤어요. 홍대에서. 네. 아무튼 여기저기서 봤는데 전 4개가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다 재밌었어요. 미니언은 내용 자체는 뭐 뻔한 내용일 수도 있고 한데 캐릭터들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걸로 충분히 오케이 됐고 미션 임파서블도 근데 저는 예전 시즌보다는 아니었어요. 저는 3를 되게 재밌게 봐서 3가 어떤 거예요? 토끼발 나오는 그 시리즈 기억나요. 네. 그러니까 그 호프만 필립 배우들은 잘 기억 안 나고 아무튼 그 돌아가신 그분이 필립 쉐이무어 호프만. 그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악역으로 나왔던 그거 되게 재밌게 봐서 어쨌든 그때보다는 아니었었는데 그래서 꽤 재밌게 봤고 암살이랑 베테랑도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둘 다 보면 요새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암살이랑 베테랑이 둘 다 굉장히 상업 영화인데 주제들을 보면 하나는 친일파를 암살하러 가는 죽이러 가는 얘기고 하나는 나쁜 짓 하는 재벌 3세를 경찰이 응징하는 얘기예요. 네, 둘 다 매우 상업 영화이지만 그런 주제를 가지고 나와도 제가 방금 검색해 보니까 암살이 916만 명이 봤고 벌써요? 네, 베테랑은 318만 명이 봤더라고요. 와. 물론 재밌으면 주제가 뭐든 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그런 주제를 담아서 내는 감독들이 생겼다와 원래부터 그런 것들을 좋아하거나 얘기했던 감독이긴 하지만 그게 큰 멀티플렉스에 걸린다와 사람들이 보러 간다. 와 끝나고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현실에 있고 사람들이 결핍된 게 뭔지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구나. 저 옛날에 유승환 감독 부당거래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저도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가 된다고. 그치. 진짜 명대사들 엄청 많죠. 그렇죠. 거기에 되게 많았어요. 그 류승범 씨가 연기한 그 검사 캐릭터가 진짜. 되게 너무 생생해서 진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검사랑 되게 달랐는데 맞아요. 진짜 같았어. 그 사람은 머리로 연기하는 느낌이 아니에요. 맞아. 타고났죠, 류승범 씨는. 안 보셨나 봐요. 저는 지금 얘기되고 있는 영화 하나도 안 봐서. 나 궁금하다. 제대님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종이달 이런 거 보셨잖아요. 저는 지난 주말이었나? 지지난 주말이었는데, 그때 광화문에 시네큐브 가서 일본 영화 종이달이라는 영화 봤습니다. 네. 그러면 꼭 최근에 본 게 아니더라도 좀 재밌게 봤다 이런 영화 뭐 있어요? 재밌게 봤다. 대중 영화. 대중 영화? 독립 영화 말고. 예술 영화 말고. 냉정과 열정 사이 이런 거. 제가 꼭 꼽는 영화예요. 냉정과 열정 사이. 멜로 영화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멜로가 좋구나.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워낙 액션 영화 광팬이셔가지고 많이 보고 되게 좋아하고 했는데 어느 시점 딱 되니까 멜로 로맨스만 보게 되더라고요. 제재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캐릭터가 사랑꾼으로 가는 걸로. 그러니까. 로맨티스트로. 근데 코미디도 좋아하고 사실. 액션을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액션은 어느 시점부터 안 보게 되더라고요.
샤샤님은 액션 좋아하시나요? 저 액션 엄청 좋아합니다. 네. 특히 그런 뭐 특수부대, 미션, 스파이, 잠입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저도 굉장히 좋아해요. 네. 본 시리즈 다 봤고. 저는 본 시리즈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본 시리즈 정말 명작이에요. 저는 007이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보다 본 시리즈가. 그게 원래 근데 제가 알기로는 본 시리즈 자체가 태생이 007의 안티테제를 표방하고 나온 거라 그래요. 그래요? 네. 같은 그런 첩보물인데 전혀 그거랑 다른. 007은 뭔가 그냥 엘리트 같은 느낌이 있죠. 그치. 네. 근데 얘는 처음부터 기억 잃고 부상당하고 막. 전 본 아이덴티티 1편이었잖아요. 그거 너무 인상적으로 재밌게 봐가지고. 본 시리즈 저도 봤어요. 본 시리즈는. 대박. 왜냐면 제가 맷 데이먼. 맷 데이먼. 구디런팅 때문에 되게 좋아해서 다 봤는데. 본 시리즈 중에 최고는 이제 저희가 오기 전에 먹고 본 도시락이 제일. 근데 본 시리즈에서. 네. 구디런팅이, 맷 데이먼이. 저 구디런팅 딱 하는데 로빈 윌리엄스 생각나가지고. 슬프다. 그 구디런팅 각본을 맷 데이먼이 썼죠. 네, 맞아요. 맷 데이먼이랑 벤 애플릭이랑 같이. 맞아요. 걔네 각본상 받고. 맞아요. 이 새끼들. 왜? 잘생겼는데 연기도 잘하고 각본도 쓰고. 벤 애플릭은 뭐 감독으로도 이제 그렇죠. 감독도 하고. 벤 애플릭 요 근래 그거 아닌가요? 배트맨 vs 슈퍼맨에 나오지 않나요? 16년에 개봉하는 거? 그거 아마 맞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구나. 예전에 그 히어로로 나오지 않았나요? 눈 안 보이는 히어로. 데어데블. 데어데블. 폭망했어요. 폭망하고. 그거 완전 폭망했는데 요 근래 미드로 다시 나왔어요. 데어데블이. 그거 완전 수작이라고 또. 그래요? 전 다 봤어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거 되게 괜찮아요. 남자 주인공 되게 섹시해요. 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야? 언니! 네, 저희 고품격 영화방송. 네. 이 책을 듣고 계신데요. 네. 또, 공구님 뭐 하신 거 따로 있어요? 주말에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러 다녀가지고. 그리고 생각해봤는데, 저희가 지난주도 그렇고,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러면 주로 영화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뭐 좋아하고 영화가 좋은 뭐 오락 매체이고 대중 매체이긴 한데, 딴 거 할 시간도 없고, 예를 들면 주말에 잠깐 러시아 좀 갔다 왔어요. 막 이런 거. 아니, 주말에 일본 가서 우동 먹고 왔어요. 이런 거 안 되니까. 뭐 딱히 뭐 어디 여행을 쉽게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틀 내서. 그렇죠, 사실. 그래서 거의 영화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오늘 이제 다룰 책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전 되게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그게 뭐냐면, 영화를 보는 행위가 모든 고민들을 이렇게 뒤에다 덜어놓고 입장하는 것 같은 그런 거란 얘기가 있어요. 입장한다라는 표현이 되게 좋네요.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욕탕에 들어갈 때 옷가지들을 벗어놓고 들어가듯이, 우린 영화관에 들어갈 때 고민들을 벗어놓고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한다. 자, 책 얘기는 본격적으로 좀 이따 하는 걸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저는 한 주간 뭐 했는지 안 궁금해요. 뭐 하셨나요? 저요? 저 그냥 쉬었는데, 저는 얼마 전에 아는 형이, 주말에 아는 형님이 이제 집들이 새로 이사를 하셔가지고, 집들이 갔다 왔어요. 근데 인테리어를 새로 하셨더라고요. 막 그렇게 넓거나 이런 집은 아닌데, 이제 새 집인 거잖아요. 근데 인테리어에 좀 신경을 쓰셨는데,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과하게 하지 않으니까 더 인테리어가 괜찮더라고요. 그냥, 거실에 책장이랑 한 8명 앉을 수 있는 테이블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테이블이 있어요? 네. 소파가 없고? 네. 긴 큰 테이블이 있는데 그 자체가 너무 되게 좋은 거죠. 약간 작업실이나 공방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예, 약간 북카페 느낌인데 되게 아늑한 느낌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저 제재님 얘기해서 생각나는데, 저 집 인테리어 바꿨어요. 아니, 돈 들여서 바꾼 게 아니라 가구 위치를 바꿨어요. 그 빡센 게 생각이 안 나다니. 주말에 한 것 중에? 주말에 금요일 날 밤에 했어요. 금요일 날 집에 7시인가, 8시인가 좀 넘어서 들어가서 새벽까지 계속 했어요. 안 쉬고. 와이프랑 둘이서. 원래는 거실에 소파랑 TV가 벽 쪽에 반대쪽에 있으니까 이 두 개의 위치를 바꾸자. 해서 시작을 했어요. 거의 점점 이제 바꾸고 보니까 택배로 주문한 책꽂이가 왔네. 아이고. 그냥 책꽂이를 조립하고 설치하고 책을 옮겨놓고 저희 이제 작업실로 쓰는 방이 있는데 그 방의 책상 위치가 지금 마주보게 되어 있는데 그걸 벽 쪽으로 붙이고 책을 옮겨서 꽂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니까 새벽까지 가더라고요. 와이프는 몸살나고. 아이고. 근데 해놓고 나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꼭 집이 크거나 막 이렇지 않아도
해놓으면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와이프가 산 그 책장에 책을 쭉 꽂아놓고 옆에 뭘 샀냐면 여기 잭팟 스튜디오에도 있는 잡지들 꽂아놓는 것처럼 앞면 놓는 그 약간 낮은 네, 맞아요. 철제 같은 걸로 된 것 같은 그걸 샀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잡지들이랑 그 마블 만화책들이랑 막 꽂아놓으니까 여기야. 여기야. 이 벽이야. 이런 느낌이죠. 그래도 그거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러니까 핫스팟이 생긴 거죠. 그렇죠. 거기 이제 흔들의자 갖다 놓고 책을 보기로 좋다. 했습니다. 좋네요. 네. 공간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에디톨로지라는 책에 보면 김정은 교수. 그쵸. 예. 네. 공간을 어떻게 편집하는가가 그 사람의 생활이랑 삶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래서 각 국가들은 그 문화에 맞는 공간을 갖고 있게 돼 있고 일본은 다다미, 우리는 몬돌, 독일은 문이 그렇게 크고 튼튼하대요. 거긴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쪽이어서 문화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편집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성훈 씨도 편집도 잘 하시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편집할 게 늘어나는 느낌인데 다음으로 넘어가보시죠. 네, 저희 이제 책 얘기를 바로 하는 게 어떨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편이지만 또 이렇게 뭐랄까 적은 편도 아니고. 지금 제재가 왜 그러냐면 오늘 저희가 소개할 책이 소심한 사람이라는 책이거든요. 네, 그렇죠. 소심한 사람이라는 책. 지금 소심한 거 연기한 거예요. 네. 역시 연기자네요. 깜빡 속았네. 그쵸? 아니, 제가 딱히 연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제가 책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됐지만 제가 민폐를 끼쳤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그 사과 받아들이겠습니다. 괜찮죠? 재밌다. 네. 소심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네. 이 책은 이번에 곰곰님께서 직접 책방에 가셨다고. 공수에 오셨죠. 근데 제가 헬로 인디북스에 가서 이제 원래는 다른 책을 사려고 우리가 간 거였어요. 근데 그 책이 없어서 거기 있는 책 중에 어떤 책이 좋나 이렇게 쭉 둘러보는 와중에 책을 이렇게 고르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떤 책을 보지를 고르다가 이걸 왜 내가 이렇게 고민이 많이 되나를 생각해 보니까 독립출판물은 일반 서적이랑은 다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고를 때? 아니면? 고를 때. 고를 때. 그러니까 그때는 미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일반 서적들, 대형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일반 서적 고르는 기준으로 독립출판물 중에 이게 어떤 책이 좋을까를 고르니까 답이 안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서적은 뭐 깊이, 전문성,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문장, 문체, 뭐 저자 너무 많이 있는데 독립출판물은 그 기준이 아니라 딱 봐서 이 사람이 하는 생각이나 어떤 포인트가 나랑 맞나? 딱 그거면 그냥 그럼 볼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책은 와이프가 골라줬고요. 네, 고민하고 있으니까 같이 와이프랑 고르다가 보면 같이 가셨구나. 네, 같이 갔는데 이렇게 보다가 오빠 이 책은 어때? 그래서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고르게 됐습니다. 어떻게 헬로윈디북스 사장님은 저희를 아시던가요? 제가 얘기해드렸잖아요. 아무튼 갔는데 근데 저번에 한번 제재님이 가서 얘기하고 방송한다고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막상 가니까 좀 괜히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고르고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찾는 책 있으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이제 와이프가 그냥 별 생각 없이 뭐 팟캐스트 하는데 거기서 하려고 한다. 그랬더니 혹시 이 글 이 책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저희 이 책 이 글입니다. 그래서 일단 맞다고. 그랬더니 그거 기억해 주시는 게 어디야? 그러니까요. 그러더니 저한테 거기에 유부남 한 분 계시는 것 같던데 그분이시냐고. 근데 너무 감사하고 그런데 그게 이거랑 맞네. 너무 소심해지는 거야. 내가 위축되는 거야. 저예요. 막 이런 게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괜히 막 자라목되고. 이상하게 막 작아지고 되게 민망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장님께서 저희가 처음에 소개했던 두 번째 퇴사랑 그 다음에 헤드에이크 이것들은 요새쯤 많이 찾는 분들이 있다. 물론 꼭 저희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하지만 요새 뭐 사람들 많이 본다. 뭐 이런 말씀 해주시고 그 방송에 대해서 되게 짧게 평하셨어요. 뭐라고? 대놓고 말한 게 아니라 그분이 직접 막 얘기하다가 잘하시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부남만 잘하신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고. 제재님 네 목소리가 좋다 그랬겠죠. 왜 그러세요? 아무튼 거기서
이제 제가 소심한 사람을 골랐고 네. 사실 저도 소심하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솔직하게 써낸 그 글들이 다 읽어보고 상관 아닌데 몇몇 글을 봤을 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재밌을 것 같아서 고르게 됐습니다. 네. 뭐 책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그 남자분이 쓰신 거죠? 네, 유재필님. 이라는 남자분이 쓰신 것 같고요. 네. 일단 책의 외관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겉은 아이보리색, 미색 같은 네.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심플하고 깨끗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뭐 있는 게 별로 없고 사실 저는 처음 딱 받았을 때 제목이 안 써 있는 줄 알았어요. 제목이 뭐지? 여기 봤는데 제목이 어디 써 있냐면 맨 가운데 세로로 소심한 사람이라고 딱 5글자가 쓰여 있는데 약간 양각으로. 네, 이걸 엠보스라고 부르거든요. 후가공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엠보싱 휴지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올록블록해서 엠보싱이거든요. 그래서 네, 엠보스로 이렇게 그냥 도드라지게만 해놓고 여기다 인쇄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빛에 잘 비춰봐야만 이제 소심한 사람이란 글자가 보이게 되어 있고 인쇄가 된 건 이제 위에 메모리 레인 특별판이라고 적혀 있고 네네. 아래에는 이제 저자 성함 유재필이라고 써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판형이 2개라고 들었어요. 네네 맞습니다. 메모리 레인이랑 그렇지 않은 거랑. 첫 번째 판형이 원래 그 분홍색 표지였고 네. 글자도 더 크게 박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절판이 됐는데 이 메모리 레인 판 앞부분에 네. 서문같이 써주신 그분이랑 얘기가 어떻게 맞아서 그러면 우리가 2번째 판을 내주겠다라는 느낌?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어쨌든 그래서 그 회사에서 내준 거라고 디자인 그룹에서 그래서 그 특별판으로 나와서 원래 첫 판 1판은 7,000원이었는데 2번째 판에 그 헬로 인디북스 사장님 말씀으로는 향수랑 같이 껴있는 패키지로 나왔다고 그래서 가격이 3,000원 더 오르고 예쁜 패키지로 나왔는데 그것들이 더 없고 견본이 하나만 남아있어서 제가 그 견본을 사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책입니다. 한 장 넘겨보면 안에 날개는 없고요. 책 날개는 없고 제가 약간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제 표지가 끝나면 내지가 시작이 되는데 네. 내지 자체도 한 4페이지 정도는 약간 두꺼운 종이로 돼 있어요. 그 안에 내지는 얇은 종이로 돼 있고 네. 그래서 서문 정도 써 있는 것까지 약간 두꺼운 종이로 돼 있는 게 좀 특이했고 특이하네요. 그 안에는 이제 아주 심플한 텍스트만 계속 적혀 있는 형태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가끔 이제 소제목 비슷하게 이렇게 검정 바탕에 흰 글씨인 네. 부분이 가끔 나타나고 중간중간에 껴있죠. 네. 이미지랄 게 없죠. 이미지가 사실 없어요. 보통 아무리 그래도 무슨 별표라든가 꽃무늬라든가 이런 거 가끔씩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아주 심플한. 네네. 근데 그런 것도 나름 매력인 것 같아요, 되게.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의 책이었습니다. 음. 크기는 뭐 일반적인 이런 책 크기 정도로 해서 사이즈는 128mm에 183mm 정도 됐고 그냥 일반적으로 A4 반 정도 크기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정도의 크기예요. 네. 뭐 페이지는 136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책입니다. 확실히 저희도 종이책을 하나 냈지만 네. 책 내셨어요? 되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무선철이 정말 책 같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아, 저희 진짜요? 거는 사실 중철이라고 네. 그냥 중간에 스테이플러 박는 방식이어서 네. 네. 처음이라 그렇게 내봤고요. 네, 그럼요. 볼륨 1부터는 다를 겁니다. 네. 이 책 등이 있으면 책 같은 느낌이 나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 등 한번 밀어주고 싶고 그렇죠. 중철에는 책등이 없거든요. 없죠. 무선에만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약간 부러운 면들이 있어요. 저는. 네. 지난주에 네. 우리가 여기서 처음 녹음할 때는 네. 서로 얼굴 보고 해서 제재님이 좀 자제하게 된다. 그쵸.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좀 편해지셨나 봐요. 그런가 봐요. 여러 개 던지네? 아니 왜? 제 마이크가 오늘 제 얼굴 가려주고 있어가지고. 눈은 잘 보여요. 아, 그래요? 자, 책 얘기로 들어가시죠. 네. 일단 저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소심한 사람. 소심한 사람. 아니, 저는 솔직히 많이 들어본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 그 곰곰님께서 이 책을 골라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구입하고 나서 바로 안 알려주시고 다음날 와서 그렇죠.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제목이 소심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딱 듣고 이거 보자마자 우리 얘기하려고
고르셨나? 뭐 이런 생각했어요. 에이. 근데 제가 두 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잘 소심하게 생각하나 보죠. 네, 제가 오늘 좀 소심해서 담아준다. 제가 좀 소심한 모드라서 조심스럽게 얘기 드리지만 네. 그렇게 해서 재밌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 곰곰님, 형수님이 책을 골라주셨잖아요. 네. 딱 주는 느낌이 오빠 이거 읽어봐. 오빠한테 맞을 것 같아. 이런 느낌 아니야? 대박.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이 카이저 소재 같은 느낌인데요. 그죠. 의지를 막 붙잡고 계시고. 생각해 보니. 네.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네. 그 영화 보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퇴사하시고 이게 무슨 구절이냐면 너 낙이 뭐니?에 대한 우리 저번에 한번 헤드에이크 질문한테 나왔었죠. 공곰님 질문이었는데 이 책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친구가 이제 낙이 뭐니 이렇게 물어봐서 내 낙은 뭘까 하다가 나는 평일에 조조 영화를 보러 가는 게 낙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적으신 글이 있어요. 그 글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영화관에 들어갈 때는 고민들을 다 벗어놓고 들어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오늘 녹음하러 오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냐면 저희가 사실 정말 경무에 막 시달렸잖아요. 사실 막 물론 녹음할 거지만 그냥 투정으로 우리 오늘 녹음할 수 있나? 막 이런 느낌으로 하고 막 잠깐 울고 시작하고 다녀오세요. 저희끼리 할게요. 더울 것 같네. 버스 타기 전에도 진짜 피곤하고 다리가 안 움직인다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녹음하러 오는 동안 점점 이제 약간 그런 것들이 잊혀지고 녹음실 딱 들어오니까 시원하고 쾌적하고 그렇죠. 너무 좋고 그래서 고민들 좀 벗어놓고 오는 느낌이 저는 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방송이 좀 힘이 돼요, 사실. 저는. 그렇죠. 그런 면들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진짜 우리만 힘이 되면 안 될 텐데. 듣는 분들도 힘이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공감하는 방송이니까. 그렇죠. 그냥 저는 그 정도로도 만족할 것 같아요. 얘네 또 지들끼리 이런다 이러면서 그냥 들어줄만 하네. 그렇죠. 이 정도만 돼도 되게 소소하게 피식피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원래 이런 식으로 뭐 예민하고 까칠하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 더 재미있으시라고 캐릭터를 잡고 하는 거니까. 네. 하지만 뭐 아주 엉뚱한 캐릭터를 잡진 않았다는 거. 생긴 대로 가는 거죠. 뭐 이렇게 사실 저는 첨언하자면 그렇게 방송용 캐릭터랑 실상이랑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 영화 얘기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실제로 이런 철학자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비트겐슈타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름 들어본 것 같아요. 영화를 보러 가기 전에 뭐 옷을 벗나요? 무슨 소리야? 뭐죠? 왜 옷을 벗어? 아니 아까 그분 아마 논리 철학 농고 이런 거 쓰신 되게 유명하신 분일 건데 왠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맞는 저는 걸로. 딱 한 구절만 기억해요. 그분 얘기하신 것 중에 meaning is using이라고 의미는 결국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과라는 단어 자체에 사과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과를 보고 사과라고 말을 할 때 그게 사과가 되는 거다. 뭐 이런 의미로 하신 얘기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분 되게 천재적인 분이시라고 알고 있거든요. 되게 유명한 분이죠. 그래서 신해철 씨도 한번 밴드 이름으로. 네, 그렇죠. 하여튼 신해철 씨가 저거 철학과 출신이시죠? 서강대 철학과. 네, 그렇죠. 맞아요. 신해철 씨 보고 싶네요. 그러네. 로빈 윌리엄스도 보고 싶고. 필립 쉐 뭐 부모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다 돌아가셨네. 그러니까. 아무튼 무슨 얘기하고 있었나요? 근데 그 비트겐슈타인이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신대요. 근데 강의를 할 때 너무 머리를 많이 쓴다는 거야 본인이.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이렇게 끝까지 막 이렇게 논리를 펴가지고 막 강의하느라 강의가 끝나면 너무 막 넉아웃이 되는 거예요. 강의가 끝나면 무조건 영화관으로 달려가서 아무 영화나 예매해서 무조건 영화를 봤다고. 리프레시 차원에서. 그러면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영화만 그냥 그렇게 생각을 좀 놓아야 살 수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되게 몰입하고 집중해서 하시나 봐요.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전 맥락은 약간 다른 얘기인데 그 부분에서 뭐가 좀 공감이 됐냐면 제가 그 철학자 중에 강신주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다상담이라 그래서 그 김어준 씨랑 같이 하는 라디오에서 하다가 나중에 딴지 쪽에서 하는 벙커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고 책도 내셨는데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약간 가벼운 상담들이 오다가 나중엔 되게 무거운 상담들이 왔어요. 근데 저는 그 상담해준 내용들 말고
그분이 하신 무슨 말이 되게 아차 싶었냐면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뭘 물어보거나 상담을 할 때 상담을 해주고 나서 그래 내가 많이 도와주고 얘기 잘했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잘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담을 끝내고 나서 내가 그 사람처럼 너무 힘든 거야. 그래야 그게 상담을 해준 거다. 그래서 본인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힘들다고. 그래서 아까 그 비트겐슈타인이랑 겹쳐서 생각이 났어요. 진짜 공감하는 거죠. 같은 감정을 느껴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담해주거나 조언해준답시고 얘기하고 나서 내가 스스로 뿌듯할 때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그건 가짜인 거야. 그렇지. 그런 게 있죠. 사실 상담하러 오는 사람도 전혀 위로받지 못했을 거고 그쵸. 어쩌면 오히려 상처만 받았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네. 맞아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가라앉는데 소심한 사람이니까. 소심한 사람이라서. 소심한 방송이라서. 근데 저희가 너무 신나서 막 책 구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무슨 책이냐면 그 본인의 소심함과 찌질함 이런 것들을 약간 되게 가감 없이 솔직하게 적은 약간 일기 같은 그런 글이에요. 근데 뭐가 인상적이었냐면 이분이 소심한 사람이라고 테마를 정하고 쓴 게 아니라 글을 쭉 써놓고 나중에 딱 봤더니 너무 소심하더라는 거예요. 맞아. 써놓고 봤더니 소심하더라. 그래서 제목을 소심한 사람으로 붙였다고. 맞아요. 29에서 30까지 쓰셨던 그쵸. 글들만 모아서.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게 되게 매력인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게 느끼기는 하는데 그걸 정확히 잘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걸 더구나 표현해내려고는 더더욱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예리하게 잘 잡으신 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장점과 단점은 분리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심한 건 어떻게 보면 되게 세심한 거기도 해요. 그런 거에 센시티브한 거지. 그렇죠. 그런 면들이 이런 글들을 탄생시키지 않았나 싶어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세심함을 소심함으로 이제 오해해서 타인이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혹시 그런 오해 같은 거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오해요? 네. 그러니까 나는 나름 이 부분 나한테 세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타인들은 소심하다고 여기거나. 근데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너무 많아서. 나는 세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소심하다게 보는 부분. 사실 그런 거 좀 많죠. 많죠. 내 딴에,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쓸 필요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 신경을 쓰거나 그러다 보면 오히려 반대로 이런 건 좀 신경 써야지 하는 부분에 신경을 못 쓰거나. 그치. 맞아.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세심함과 소심함이 진짜 이렇게 딱 분리되지는 잘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되게 소심한 거고 누군가의 관점에서는 되게 세심한 건데 그게 이제 사람마다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둘로 나눠보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요. 편할수록 아무렇지도 않게 농담이랍시고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편해져도 절대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하려고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고 말하자면 그런 두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재재님 미안해요. 재재님한테 너무 많은 농담을 하고 안 그래도 지금 얘기 딱 듣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그러면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소심했다. 소심한 그런 상황이나 뭐 그런 기억이 있다 하면 좀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있어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럴 때 좀 소심이랄까? 그러니까 약간 다르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너와 달라라는 얘기를 잘 못해요, 저는. 누가 어떤 얘기를 하면 근데 그게 두려워서는 아니고 제가 잘 생각해봤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내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니고 너의 생각이 무조건 옳은 것도 아닌데 네가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얘기할 때 내가 너는 그렇구나라고 긍정해 주는 게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뭐 연장자면 네 하고 뭐 친구면 그래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 하는데 누군가는 그걸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러면서도 공격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나는 저렇게 얘기를 못하지 하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 근데 또 그게 그럴 필요가 없는 일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진짜 어렵지. 무슨 말만 하면 다 자기는 아니래. 뭐 아니야. 그럴 때 있죠. 저도 와이프랑 데이트할 때 와이프가 자기 얘기 자꾸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주 하세요. 하나만 이런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와이프가 어떤 아카펠라 밴드 음악을 들려주면서 혹시 리얼 그룹인가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가 베스트라 그랬으니까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잘한다고 들려줬어요. 자기 너무 좋다 그러면서. 근데 들어봤는데 저는 음악의 조예가 전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그런데 그랬더니 그러니까 들어보고 너무 싫어서 막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음악이고 내가 좋아해서 들려주는 건데 꼭 나는 별론데라고 말할 필요가 있어? 근데 되게 그렇구나. 그래서 미안하다.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거 되게 싫은 것도 아니고.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렇구나. 제재님은 내가 소심하구나 느꼈던 거. 저요. 저는 사실 모르는 사람과의 어떤 식사 자리나 술자리에 되게 불편해요. 불편하죠. 그런 거를 좀 뭐랄까 안 그러는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되게 있죠. 외향적이거나 오히려 그런 거 즐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하고 사실 못 견딜 정도로 그럴 때가 많아서 심지어 아는 사람인데도 안 맞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 안 맞는 사람. 그럼 제가 먼저 말을 웬만하면 잘 안 하고 말을 딱딱 끊어요. 그러니까 아예 대답을 안 하거나 그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어떤 부분은 소심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이 봤을 때는 뭐 소심해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제가 언제 소심했지라고 생각하다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다가 불현듯 명확하게 내가 소심하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생각났어요. 뭐죠? 궁금하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그 친구들 3명이랑 저랑 넷이서 간단하게 술자리가 있었는데 3명 중에 2명은 제 결혼식에 왔고 1명은 안 왔어요. 벌써 재밌다. 아니야. 그 얘기 아니야. 생각하는 그런 1차원적인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근데 그 친구가 축의금으로 3만 원을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미안해서 그때 못 가서 미안하다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 딴에는 괜찮다고 못 올 수도 있지 그러면서 그 친구 마음을 풀어주려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안 오고 3만 원 내는 게 와서 밥 먹고 5만 원 내는 것보다 나아 이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그 옆에 와서 밥 먹고 5만 원 낸 친구가 있었어요. 나는 근데 정말로 그게 나쁘다고 생각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친구가 미안해하지 말라고 말한 건데 얘가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또 그 상황에서 말하자마자 바로 이랬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가 안 되는 거야. 이게 아닌 거야. 그러면 이제 그 자리 끝날 때까지 불편하다. 그럼 마음이 저 며칠을 되게 불편했어요. 얘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이거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되게 마음이 불편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 좀 친하고 같이 일도 하는 친구라서 그 결혼 기념 선물을 따로 또 선물을 해줬어요 저한테. 너무 불편한 거야. 고마운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 일에 대해서 얘한테 얘기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푸파야 미안하다. 내가 그때 미안했어. 듣고 있지? 제가 방송 좀 들어달라 그래서.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며칠 동안 내가 그렇게 잘못 얘기했던 게 계속 마음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얘기 딱 듣는데 이건 세심한 누가 생각했을 때 세심한 부분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했어요. 근데 소심한 걸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그게 사실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렇죠. 맞아요. 이런 감수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남들에게 상처 줄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그런 우려가 좀 적죠. 진짜요? 아무래도 그렇지. 아니 둘 중에 하나지. 아무래도 적게 하거나 그냥 계속 하고 나서 계속 후회하거나. 저 제재님한테 얘기 막 하고 농담 던지고 집에 가서 항상 후회해요. 그렇구나. 치지 마. 무슨 뻥을 쳐도. 저는 이런 뻥을 듣고 3일 동안 고민해. 이거 진짠가? 맞나? 걸렸네. 그러니까. 제재님 또 방송이라고 좋게 표현해 주셨네요. 뻥 치지 마. 이거 진짜 얼마 만에 들어보는 표현인지 모르겠네요. 뻥 이후로 그런 거 끊어가지고. 그렇군요. 아무튼 또 책 얘기 좀 하죠. 저희가 오늘도 빌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큰일 났는데. 나 책 얘기할 거 3장 뽑아놨는데. 그럼 우리 일단 책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분 간단하게 같이 얘기해 볼까요? 네네네. 저는 그 글 중에 그 가장 섹시한 밴드. 거기에 이름이 되게 특이하던데. 거기에 이제 언급되는 가수가 한대수랑 신중현. 네. 그 두 분 얘기가 나오고 그 뒤에 이제 구남과 여라이딩 스텔라라는 밴드가 나오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인데 거기서 또 가장 섹시한 밴드라고 얘기를 하고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밴드, 남자의 밴드, 수컷 냄새가 나는 밴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인상적이었어요. 전 그 부분이. 맞아, 진짜 그렇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섹시하다는 얘기를 딱 하니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구남과 열아이딩 스텔라의 이미지가 있으면서 딱 부합이 되는 거예요. 맞아, 걔네 섹시하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구남 밴드. 네, 구남이라고 불러요. 네, 그 구남 밴드. 네, 구남. 그 이름은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봤는데 음악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되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식 블루스? 한국식 블루스. 그러니까 그루브가 막 느껴지는데 이게 다 약간 옛날 뽕끼에서 가져온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전혀 뭐랄까 저급스럽거나 이런 게 아니라 되게 좋아요. 고급스러운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못 들어봤는데 여기까지 설명만 듣고 저는 이미지가 약간 장미여관 생각나는데. 장미여관보다 더 약간 그루브한 블루스 느낌의. 그렇구나. 들어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네. 들어봐야 설명이 빈약해서 들어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밴드 곧 뜰 것 같아요. 제재가 뭔가 얘기하면 떠요. 그렇죠. 제재가 혁오 밴드를 띄웠지. 혁오 밴드가 뜨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제재라고. 진짜 큰일 나요. 방송 듣다가 신고 들어와요. 근데 제가 언급하는 밴드가 그러니까 대중적이진 않을진 몰라도 웬만큼 다 이미 알려져 있는 밴드라서 그러니까 구남도 많이 매니아가 굉장히 많아서 되게 오래된 밴드 아닌가요? 이름 되게 예전부터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부분이 좋았냐면 좋은 부분이 좀 여러 개 있었는데 사실 좋기도 하면서 약간 뜨끔하기도 했던 부분이 저는 그 44페이지에 좋아요라는 제목의 글인데 쉽게 얘기하면 페이스북에 좋아요가 달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 SNS에. 근데 이분이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감상을 나름대로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하루가 지나도 1시간, 2시간 하루가 지나도 좋아요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을 지웠대요. 그 글을 지운 게 좋아요가 없어서 지운 게 아니라 내가 쓴 글이 좋아요를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걸 사람들이 계속 보는 게 싫어서 지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도 살면서 한 번 그래본 적 있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그 좋아요에 크게 신경 쓰진 않아요. 그러니까 좋아요를 누가 눌러주면 가서 봐요. 근데 빨리 좋아요가 달려야 될 텐데 초조하고 막 좋아요를 받을 만한 글을 쓰고 이러진 않아요. 근데 유난히 그렇게 꽂힐 때가 있어요. 유난히. 그리고 그게 그냥 내가 어디서 밥 먹었다 말고 나름대로 뭔가 생각해서 쓴 글이면 더 그렇다? 그렇지. 그래서 한 번 지운 적이 있어서 좀 뜨끔하게 봤어요. 근데 여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분이 한심한 것 같지만 이게 다 우리가 외로운 사람들이라는 증거다. 맞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외로워서 하는 거지. 저도 이제 그 글 보고 되게 뜨끔했던 게 저는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 거죠. 사진을 올리거나 뭐 포스팅을 할 때,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할 때 사진의 어떤 한 부분이나 아니면 올리는 문장 중에 어느 한 단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올리기 전에 뭔가 내 마음에 딱 들어야 되는데 이게 안 드는 거죠. 근데 올렸는데 심지어 반응까지 안 좋으면 그래서 지운 적도 있고 그리고 이런 거죠. 다 완벽하고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사진이 올렸는데 거기 밑에 댓글이 그러니까 제가 쓴 글 분위기가 전혀 다른 뭐 친구가 야 어디냐 뭐 술 먹게 나와 뭐 이런 거 달리고 지운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보통 댓글을 지우지 못하고 글을 지우죠. 그러니까. 이런 소심한 사람. 저 하나 더 있었는데 66페이지에 재밌는 이야기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뭐 재밌는 얘기 좀 해줘. 막 이럴 때 할 만한 재밌는 얘기가 있냐. 막 이런 얘기였는데 여기서도 저도 가끔 뭐 와이프도 그렇고 누구가 그냥 뭐 재밌는 얘기 없어? 그러면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처럼 재밌는 어떤 얘기를 풀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는. 되게 그렇지 않나요? 아니, 그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좀 재밌는 얘기 없어? 없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옛날에 뭐 만담꾼 이야기꾼도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거의 되게 공감하면서 보다가 그런 얘기들을 준비하면 어떨까 뭐 이런 내용들이 대충 써 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생각하기에는 매 순간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면 인생은 그럴듯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왠지 그럴 것 같지도 않다. 이런 통찰력이 굉장히 반짝반짝하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저는 그래서
이런 매력으로 독립출판물을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제가 이 책을 보고 며칠 전에 그 임경선 씨의 태도에 대하여인가 태도에 관하여인가 그 책을 봤어요. 네. 전부 다는 아니고 챕터를 몇 개 봤는데 네. 확실히 임경선 씨 문장이 훨씬 세련됐어요. 그분이 뭐 글을 어마어마하게 잘 쓰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네. 글도 잘 쓰시고 뭐 편집자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분도 물론 통찰이 있죠. 이렇게 있는데 약간 이런 독립출판물에서 나오는 그런 글들이나 통찰력이 저는 저의 일상이랑 좀 더 밀착되어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 그래서 이분도 글을 읽다 보면 오탈자도 있었고 그 문장이 주어랑 서술어가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이지만 몇 개씩 있는데 네. 그거랑 별개로 이렇게 하나씩 꽂히는 부분들이 있고 이게 저는 독립출판물의 매력인 것 같아요. 굉장히 투박하지만 날것의 느낌이 확 있죠. 그쵸. 네. 누가 손대주지 않은 느낌. 그렇죠. 네. 저는 책을 보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책이 뭐랄까 굉장히 대중 없어요. 글이 왜냐면 출판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거거든요. 편집자들이 보통 원고 뭉치가 그냥 와요. 그러면 네.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를 먼저 목차. 고민을 해요. 예. 어떻게 무엇을 모으고 소제목을 어떻게 달고. 근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어. 완전 중구난 방으로 그냥 글을 쭉 놓은 거예요. 이런 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저는.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점에서 세련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 쪽에서 더 미를 느끼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정말 뭐랄까 잘 그리고 현실과 똑같은 어떤 바다를 잘 그린 풍경화가 있어요. 그걸 보고 물론 감동하기도 하지만 그냥 누군가 낙서를 해놓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아름다워 보일 때가 있잖아요. 저는 독립출판물에서 그런 거 많이 느끼는 편인 것 같아요. 이 책도 물론 마찬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왠지 이야기 주제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끝내야 될 때가 된 거 같네요. 저희 준비해온 거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저 지금 2장 남았는데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어떡하지? 일단 그러면 저는 그 앞에 그러니까 이 추천글이 그 잡지 록셔리라는 잡지 편집자 한경철님인가 그분께서 이제 추천글 쓰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책은 뭐 어떻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막 글 멋있게 써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서 외포리에 있는 순댓국집 주소 좀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게 어딘데 이렇게 딱 글이 끝나요. 근데 그 글이 친구시라고. 네. 그렇구나. 그렇게 들었어요. 그 글이 이제 여기 있는 외포리 처녀라는 이 글에 대한 얘기인데 이 글 얘기를 안 할래 이 글이 거의 하이라이트처럼 들어가 있는 그 작가님 인터뷰를 또 봤는데 이분도 제가 봐도 제일 재밌었던 얘기는 외포리 처녀라고. 예, 자기도 가끔 볼 때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여주고 싶다기보다 자기도 볼 때마다 가끔씩 그거 보고 웃는다고. 제대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직장에 다니다가 첫 직장에서 정말 비겁하게 여기 표현을 빌리자면 비겁하게 도망치듯 나왔는데 그냥 적적한 거죠. 뭐 삶이 우울하고 그래서 갑자기 문득 바다를 보고 싶어가지고 강화도로 갔는데 예전에 군 생활 하던 이제 바닷가로 갔는데 소주를 2병 마시고 뭐 이런저런 또 잡다한 생각하다가 한마디로 조금 궁상을 떨고 있다가 이제 도저히 추워서 안 되겠다 해서 순댓국집에 들어간 거죠. 순댓국집에 들어가서 소주를 마시는데 그 집은 이제 모녀가 운영하는 순댓국집인 거예요. 근데 50대 사장님 한 분 계시고 20대 후반, 30대 초반 따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기 표현을 빌리자면 그 타짜의 정마담과 같은 이대 나온 여자 김혜수. 네, 정마담 같은 육감적인 몸매를 지닌 여자 따님이 이제 서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대님 되게 지금 기분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함부로 하지 마. 네, 아무튼 근데 그 여자를 보자마자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평온을 찾게 되면서 사실 나는 궁상을 좀 더 떨어야 되는데 맞아. 떨고 싶은데 아니 왜 위로가 자꾸 미소가 지어지는 거지. 그 자체로 위로가 되고 있는 거야 벌써. 자꾸 눈에 보이고 이래서 그러니까 마음에 이제 안정을 찾고 되돌아왔다. 지금도 그 여자가 생각난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인연이 있지만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경험 한 번씩 있으세요? 정색 좀 하지 마. 이런 경험이라면 어떤 경험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되게 잡다한 망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이 방송이 아니라 업무 때문에 되게 지치고 이런 길에 퇴근길이었어요. 근데 어떤
이상형에 가까운 여자를 보고 갑자기 기분이 나아진다거나. 대리님은 자주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몰아가지 말고. 네. 이거 통편집 각인데. 몰라, 어쨌든 편집될 테니까. 뭐 그냥 얘기해, 그냥. 근데 저는 그거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자꾸 와이프 얘기하는데, 와이프랑 주로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랑 며칠 전에 비슷한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자는 예쁜 여자를 보고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여자도 예쁜 여자를 보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남자들이 여자 보는 것보다 여자들이 여자를 더 볼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게 그랬던 거지. 남자가 여자를 볼 때도 예뻐서 보잖아요. 예쁘다는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자는 예뻐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네. 근데 내가 저 여자가 예뻐서 볼 때 이성적으로 매력이 터져서 내가 가서 말을 걸고 싶고 전화번호를 받고 싶고 이래서가 아니라 예뻐서 보잖아요. 그렇죠. 여자도 똑같은 거야.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있을 때 미의 기준만 놓고 보면 여자가 더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보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와이프 예쁜 여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암살 보고도 전지현 예쁘다는 얘기를 한참 하고 물론 하정우한테 빠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베테랑을 보고 나서 황정민한테 빠졌어요. 아무튼 그리고 나서 요즘에 그 용팔이란 드라마에서 김태희가 나오는데 김태희도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예쁜 여자 연예인 뭐 화보나 아니면 어떤 아이돌이나 여자 그룹들의 뭐 섹시한 컨셉 뮤직비디오가 나와서 그게 자기가 볼 때 예쁘면 저한테 와서 보여줘요. 이거 좀 보라고. 그래서 그런 건 충분히 뭔가 사람을 힐링시키거나 위안을 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름다운 예술작품 보는 거랑 결국 같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욕망이라는 부분을 빼면 그건 이성으로 컨트롤 되는 부분이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남자 대 여자로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라면 아름다운 거에 끌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잘 빠져나가시면서 철학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어요. 갑자기 피곤함이 좀 가신다. 자, 이제 샤샤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빨리 마무리해야 돼요. 네, 공지할 것들도 있고.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네. 진짜 준비한 거 정말 많은데 안타깝네요. 저희가 다른 때 같으면 뭐 1시간 반, 2시간 하겠지만 예약한 것도 있고 앞으로는 맞아요. 좀 타이트하게 좀 시간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다른 얘기를 많이 해서 본 얘기를 못 했어요. 근데 좋은 책이니까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절판 됐어요. 맞아요. 이것도 하나밖에 안 남았다고. 근데 아마 남아있는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구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직접 보시면 한 번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마지막에 제가 얘기했던 외포리 처녀 그런 글이 딱 이 책의 매력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정말 솔직해. 맞아. 그런 그게 거. 제일 매력이었어. 나 궁상 떨러 갔는데 여자 보고 미소 지어져가지고 힐링되고 왔다? 이 얘기 되게 이상할 수 있거든. 그쵸. 그게 또 뭐가 그러냐면 친구들 사이에서 술 마시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친구들끼리 아유 병신아 이럴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글로 써서 공개하기는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맞아요. 근데 글이 또 되게 담담하고 괜찮아. 그걸 맞아요. 표현을 되게 잘해가지고. 맞아요. 이게 특히나 그런 거죠. 그런 얘기를 남자들끼리 술자리에서 할 수가 있는데 글로 어떻게 보면 제가 받은 느낌은 남성성이 막 그렇게 마초처럼 들어가 있진 않아서 그렇죠. 맞아요. 누구나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몇 가지 공지를 좀 해야죠. 저희 카톡 아이디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카오톡으로 1대1로 문의해 주셔도 그렇죠. 네. 저희가 답변을 합니다. 그 카카오톡 친구 추가 하실 때 친구 찾기 쪽이 있잖아요. 네, 그게 어디 있냐면 저도 처음 알았어요. 카카오톡 들어가시면 맨 왼쪽 탭이 친구 탭인데 그 화면의 맨 오른쪽 위에 보면 사람 모양의 플러스 있어요. 맞아요. 거기 누르시고 이 책 이글 찾으시면 저희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쪽으로 뭐 여러 가지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지금 카페 모카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글들 뭐 아주 짧게 단문으로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 뭐 긴 글이면 옛날 그 이북 이텍스트 지메일로 보내주셔도 되고 그렇죠. 카톡이 있으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방송 듣고 뭐랄까 리뷰? 네. 소감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런 건 팟빵에 달아주세요. 저희 순위 올라갑니다, 팟빵에. 맞아요. 팟빵 순위에 좀 민감하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몇 주 전에 그 에스크 FM이라는 사이트에서 에스크 이책이글을 만들었어요. 이책이글에 누가 질문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사이트거든요. 근데 한 번도 어디서 말을 안 했네?
저희 SKFM에 네, 루트 되게 많습니다. SKFM도 있고 카톡으로 바로 보내주시는 게 사실 제일 나을 것 같고 그렇죠. SNS도 하고 있고 제대님이 인스타 이제 다시 하실 거래요. 네, 오늘 올릴게요. 오래 쉬었는데 다시 하실 거라고 하고 팟빵도 있고 하니까 들어보시고 뭐 어떠셨는지 아니면 이렇게밖에 못하냐라든지 뭐든 좋으니까 다 보내주셔도 되는데 저희 소심합니다. 욕은 안 돼요. 네. 무풀보다 악풀이긴 한데 악풀보다는 선풀이죠. 그렇죠. 네. 저희 세 남자 되게 소심해가지고 찾아갈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책들 만나보고 싶으시면 맞아. 저희 지금까지는 헬로 인디북스에 조금 있고요. 잭파 스튜디오에 조금 비치해 놓았고. 맞다. 헬로 인디북스 사장님이 책을 놓기를 흔쾌히 허락해 주신 걸 얘기를 못했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심지어 뭐 구매하시는 것도 아니고 무가지로 가져가실 수 있게 편하게 돼 있으니까 만나보고 싶으시면 헬로 인디북스 가시면 저희 책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또 다른 곳에 비치할 때마다 제가 이제 인스타에 올릴 거니까요. 그렇죠. 저 좀 믿어주세요. 인스타 이제 좀 살아나나요? 또 이러고 집에 가면 지쳐서 잔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짧게 오늘 방송 소감. 아쉽겠지만. 뭐 누구부터 할까요? 곰곰님부터. 네, 샤샤님을 보면서 공곰님부터라고 하는 페이크를. 노룩패스. 근데 저는 우리가 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았고 할 얘기도 많았었는데 사실 뭐 많이 얘기하긴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좀 시간 배분을 좀 잘해서 얘기를 같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잘했으면 사실 저는 오늘 방송도 나쁘진 않아요. 혹시 작가님이 얘기가 덜 나와서 서운하실까봐. 아니에요. 하지만 책은 꼭 읽어보시는 걸로. 읽어보시면 저는 이 책의 최고 장점이 읽어보면 좋다, 센스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나도 한번 써볼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최고 장점인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오늘 방송 마쳤는데 왠지 감사한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 기분이 많이 드네요. 헬로 인디북스 사장님도 그렇고, 전 잭파 스튜디오 사장님이 너무 감사한 게, 지금 저희가 시간이 거의 10분이 지났는데 아직 재촉을 안 하고 계세요. 너무 좋으세요. 밖에 지금 쓱 지나갔는데. 지나가셨어? 지나가셨는데, 저희를 보고 가신 건 아니겠죠? 하여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빨리 맞춰야겠습니다. 제재는 어땠나요? 저는 오늘 그 소심한 사람 책을 다루면서, 사실 친구 한 명 불러서 얘기한 느낌도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친근한 얘기들이라서 오히려 특히 저한테는 저 약간 저랑 비슷한 그런 느낌의 책이었어가지고 오히려 더 반가웠던 그런 책입니다. 저는 이게 사실 저희 한 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빌려서 다시 읽고 싶어요. 사실 제대로. 그렇습니다. 제대로 안 읽고 방송하셨나요? 마지막에 딱 걸렸네. 예리하신데. 아주 소심해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럼 저희 소심한 세 남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이 글로 만나시죠. 다음 주에 카페모카 그 글 들고 올 테니까요. 기다려주시고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ehind Story. 굉장히 때이른 상상이지만 카톡 메시지가 너무 많이 밀려들면 어쩌죠? 미안. 어떡하지?